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모셨던 김영한 전 가기부 장관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자청해서. 별 말씀을 제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명쾌하게 또 화끈하게 윤석열 지지 이유 그리고 또 윤석열이 돼야 되는 이유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것도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간청을 드려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큰 지난주에 한 것이 너무 길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좀 축약을 하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윤석열이 돼야 되는 이유, 하나는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딱 두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영남일보에서 하는 혼술 여기 우리 송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존경해서도 왔지만 여기 온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 당으로 탈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귀순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보수당으로. 그렇죠. 민주당에서 사선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위원이라도 한번 하려면 영남에다가 뭐를 좀 태를 묻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태만 있고 제 태가 없거든요. 상주, 화서면 또 모동 여기 아버님 출신 우리 조상은 전부 선상 김씨, 김윤환, 김태환 거기입니다. 선상. 김종직. 그렇죠. 김종직 선생.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 충청도 도매상권에 태어난 왜 불행합니까? 이 전당대회 가면 표가 나오잖아요. 뭐 하나 있고 현실적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도 자청입니다.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잘 안 불러요. 다 임명할 때 저는 임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청 제가 이제 부대변이라고 하고 이제 국민 부대변 고문 역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자청. 홍 선생님 어제 보니까 분위기가 뜨거운데 여기 한번 가고 싶다. 자청해서 왔습니다. 이게 되게 시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줄탁 동기가 됐습니다. 줄탁 동기. 일단 지금 여전히 그런 백의종군 하시는 거죠? 캠퍼 명단은 발표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추후에 거기는 이제 약간 실무자급이면서 핵심을 일할 분들. 저는 이제 외곽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 나중에 또 실제로 선대위가 발족이 되면은 그때는 상당히 엄청난 규모가 되고 지금은 정말 캠프 실무자들 일단 초기 단계죠. 자, 그런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후원금 모금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 어제 하루 만에 한도액 윤석열 전 총장 25억 6,545만 원 24시간도 안 걸렸죠.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이 첫날에 10억, 9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후원금만 가지고 하면 벌써 당첨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도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이라서 우리가 좀 이 국민들의 그런 반응을 뜨겁게 감지는 하지만 여론조사 이런 게 막 날아다니긴 하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밑에 마그마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가 그런 게 이제 궁금한데 어제 이제 통장을 개설해놓고 이제 들어오는 걸 속도를 이제 계속 체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후 4시쯤 되니까 17억인가 18억 되고 뭐 7시 되니까 20억이 넘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이거 내일쯤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8시 15분에 어제 8시 15분에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받아오면 안 되죠. 25억 6,545만 원. 6,545만 원이 차가지고 이제 끝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후보들에게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이런 분들이 10억, 9억, 9억, 뭐 6억 이렇게 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확인하는 팩트로는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은 25억 6천. 그러니까 첫날에 확 몰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신경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상태고 우리는 최단 시간 또 그 당일날 이거는 여태까지 한국 정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마치 이제 저는 민주당 했던 사람으로서 옛날에 왜 김대중 후원회에 시장에서 하는 아주머니들이 막 돈 막 없는 가운데 그거 막 보내가지고 그런 거 생각이 나고 또 금모기 할 때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니 이게 저기 바닥 민심이죠. 바닥 민심이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예. 그런 게 아니고 예.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정권 교체하는데 예, 예, 당신이 좀 앞장서서 해주시오. 예. 그런 임명장을 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봐야 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윤석열은 받아라. 이게 농담, 명령조로 예. 윤석열은 받아라. 예. 이 그 통장을. 네, 통장을 통장 받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봉해서 싸워달라. 예. 그리고 그 의미로. 이제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경문을 썼는데 예. 좀 반응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중간에 포기 못합니다. 아, 그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포기하니까 자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25억을 모았는데 지금 포기하면 먹튀가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님 그동안에 내가 이제 옆에서 보고 뭐 저는 소통은 합니다. 지금 직책은 없지만 예, 예, 소통 뭐, 예. 뭐 당연하시겠죠. 매일 하시는데 예. 제일 지금 충격을 받고 제일 그 업된 예. 거는 서문시장 그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대구 서문시장. 본인도 그렇게 많은 열기가 있을 거로 몰랐고 예. 거기 소상공인연합회 그런 분들 말씀 들어봐도 과거에 박근혜 후보 예, 때 예. 못지않은 그 열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저도 우리 영날보 홈페이지에도 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본인도 안 놀라고 아마 우리 그 캠프도 놀라고 다 네. 놀라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이제 내가 여쭤봤습니다. 네. 그 김영기 교수를 통해서 그 아, 영남외부 예. 상인연합회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열기가 높았다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 시민들 또 상인들의 생각은 어떻든 이 정권을 종식을 해야 되는데 네, 종식을 할 수 있는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윤석열이라고 보니까 네. 그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를 했고 그래서 과거에 뭐 섭섭한 거 뭐 이렇게 앙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대구 시민들이 또 성격이 활발하잖아요. 네. 화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선 윤석열 그로 이렇게 민심이 모아진 거 아닌가 아,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또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문시장관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원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입원을 하고 건강도 안 좋고 4년째 수감되고 하니 이 특사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 지금 정권은 아마 특사 시점을 잴 거예요. 정치적으로 잴 텐데 어떻게 지금 8월 15일로 지금 예정되고 예. 있고 이제 그거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나오실 거고요. 예. 그 이제 뭐 이명박은 좀 어쩌고 뭐 그 감정이 더 특사 남아 될 걸로 보세요? 당연히 보죠. 8월 15일 날 될 거로 저는 보는데 예. 보고 그 이재용은 이제 가석방으로 예, 빼려고 예, 그럴 거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풀려고 할 텐데 예. 이명박을 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또 입원했어요. 그거 거기도 고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날 그 서문시장 그 사건은 그날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뭐 탄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다 거두절미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송구하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이제 했죠. 표현하고 이제 그 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자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지지하는 분들과 그 분이 무죄라고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송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우리 당의 이준석이 뭐 또 탄핵의 강을 왜 내가 먼저 빠지지 마라 뭐 이렇게. 건너지 않아도 되게끔 다리를 놨는데 왜 거기다 또 빠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탄핵의 그 주체야.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은 지금 국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탄핵은 관계가 없지만 수사 문제에 관해서 국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양반이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할 그런 그 계제도 아니고 그런 책임도 없는 분이고 다만 그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그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송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당연히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아주 필요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또 박근혜 대통령 빨리 사면해야 된다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 윤석열이나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내가 따져볼 문제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4년 동안 이 전두환 노태우도 2년도 안 돼서 석방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4년씩이나 이렇게 끌고 임기가
내 생각 같아서는 안 나가겠다고 난 그럴 것 같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예, 안 나가고 나 이 오히려. 정권 끝날 때까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니들 사면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아, 자존심이.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그건 뭐 일시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마무리가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준석 말 나온 김에 이준석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드루킹의 몸통이 문재인이다. 이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검 연장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은 또 그 논리가 약하다. 그래서 뭐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현실적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어떤 인터뷰에서 이 배후에 몸통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식으로 문재인이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어요. 문재인과 상관이 없는 인터뷰가 아니고 송영길하고의 대담에서 대담에서 이제 김경수가 그날 이제 대법원 확정이 되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송영길이 유도신문인지 하여튼 자기 생각을 표출을 했을 때 그때 정색을 하고 그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고 볼 수 있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도 해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이준석 그 대표가 한 여러 가지 그 말실수 내지는 그 판단 가운데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정권이다. 드루킹 정권의 여론 조작 내지는 여론 그 댓글에 올라타서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니 부분적인 무너진 것이니 이 문제는 제기가 됐다. 그러니까 그 드루킹 정권이고 제2의 드루킹 여론조사 조작 이런 등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확실히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거는 작물 정권이다. 도둑 정권이다. 자기 최대 피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파장이 커진 건데 윤석열 그 우리 후보가 앉아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 페이스북 글이 창문에 글이 나왔어요. 이 드루킹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핵심은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고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딱 찍었어요. 상식. 이거는 이런 당론적인 얘기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식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에 뭐 최대 수혜자이다 뭐 이런 변종말 울린 그런 것도 있지만 경인선 거기에 나오지 않았냐. 경인선. 경인선에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수사관적 입장에서 쓴 거예요. 거기서는. 경인선이 나왔는데 이걸 몰랐다는 말이 되죠. 부인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그 일본 영사 그거 바꿔먹는 거 나오잖아요. 뭐 오사카하고 센다이 그거를 대사했다가. 그렇지. 드루킹하고 그거를 협상을 했잖아요. 김경수가. 근데 그것이 용사를 하려면 대통령 후보나 그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걸 약속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상식이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하려면 특검을 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청와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덕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동아일보 칼럼. 칼럼을 쓰면서 그분이 얘기했어.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은 잠을 못 이뤘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월성 원전, 그 다음에 있잖아. 울산 사건, 또 무슨 이상직 그는 무슨 뭐 문제 뭐 등등등등 다 있지만 그것도 다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옵티머스 라임 다 되지만 이거는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요. 이 사안 바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이 그것은 논리가 약하다 또 이렇게 하니 어쨌든 이준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준석과 호포 회동을 하고 나서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줄탁 동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줄탁 동기가 아니고 줄탁 동시다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둘 다 쓰더라고요. 둘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줄탁 동기 때가 됐습니까? 8월 입당 이야기하는데. 줄탁 동기는 이제 윤석열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밖에
밖에서 이제 중도, 예. 뭐 호남, 뭐 등등 진보 이걸 모으고 안에서는 우리 집토끼들 모으고 아, 예. 집토끼, 산토끼 예. 이거 해서 서로 싸고 하는 게 줄탁동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최근을 하고 지금 싸우라는 그 저 문재인하고는 안 싸우고 당이 전부 예. 문재인 그 윤석열 디스하고 윤석열 주변 아, 예. 사람 징계하고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나서서 국회의원들도 야 그러지 마라. 우리 같이 싸워야 되고 어차피 우리 장수가 될 사람인데 예.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선조가 지금 저 권율이나 저기 저 사명당이나 예. 그럼 저 곽재우 장군을 자꾸 험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같이 관군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연합작전 해야 되잖아요. 예. 행주산성 치러 갈 때 그렇죠. 권율은 안에 있고 밖에 예, 우리 예. 의병들이 가서 밀고 예.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작전이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줄탁동기인데 예. 자꾸 퇴근을 하고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자꾸 디스하고 막 예. 그러니까 아유 피곤하니까 차라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근데 들어가는 게 저는 그 최재형 전 원장하고 비교가 되는데 최재형 전 원장은 아주 얌전하게 가서 이준석 만나서 이준석이 이렇게 모바일 하니까 입당 그 사인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마치 국민의힘을 접수하려는 기세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실제로 한 40명이 막 서명. 실제로 그렇죠. 실제 예. 왜냐하면 우리 민심이 예. 우리 국민의힘은 이준석 게 아니에요. 아, 예, 나경원 예, 것도 아니고 예, 주호영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 일시적으로 그건, 대표가 되는 건데 예. 그 누구 거냐? 네. 우리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우리 당원들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거라고. 예, 예. 야당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예. 근데 그 힘이 지금 현재는 어떻든 간에 예. 윤석열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당신 보고 맡으라는 거지 지금 당대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 일단 들어와가지고 경선에 들어가면 후보에 관심이 있고 예.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삽박 싸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둘이 싸우다 보면 우리 표가 안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네. 아유 그럴 필요 없고 그 좀 뭐 조카 같은 그 층이니까 가서 그냥 후 좀 먹고 아유 좀 그렇게 잘해보자. 네. 내가 갈게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네, 했을지 네. 않았을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갈 생각도 있고 예. 언젠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이게 지금 우리 윤 총장한테 나는 한 달만 시간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한 달? 한 달. 예. 왜냐면 8월 한 15일이나 말까지 예. 이렇게 되면서 가고 싶은데 좀 강원도도 가고 말이에요. 아, 강원도도 예, 예. 국민의힘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가고 제주도도 가보고 예. 좀 가서 하나하나 충청북도도 좀 가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가서 다 손잡고 오늘 부산 가듯이 이렇게 하고 또 못 만나는 사람 만나고 지금 뭐 진중권이나 뭐 이런 뭐 사람들이야 지금 국민의힘 간다면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벌써 뭐 중도 확장성이 뭐 없다 이야기하고. 최장집 교수도 좀 만나보고 예. 말이야.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예, 예. 밀리고 쫓겨서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도 버리지 말자. 예. 이렇게 하는 걸 좀 만들어주면 되는데 최재형 원장님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국민의 힘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면 좋은데 너무 지금 당 안에서 이걸 막 디스를 하니 근데 뭐 지지율이 뭐 요만큼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라고 그걸 누가 떠드냐 민주당 아니 우리 저 국민의힘 안에서 지도부가 그렇게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떨어지는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민주당 컨벤션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기사의 내용이 이낙연 이재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이 그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 빠지는 거예요. 예, 예.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우리 시간은 언제냐? 9월, 10월, 11월 우리 시간이에요. 예. 그때는 완전히 여론이 일로 오고 빅데이터가 다 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 더블 스코어로 이길 수도 예,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뭐 말이 틀리느니 뭐 아직 아마추어니 뭐 거기다가 뭐 무슨 비빔밥에 무슨 당근이니 뭐 소고기에 뭐 무슨 한원이 뭐 그런 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원료를 가지고 당의 대표는 지금 우리가 야권만 이기면 된다. 이기면 내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권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저기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네. 그래 일부는 가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일부 가서 도와드려. 그러고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다 모아서 그 강 물줄기가 다 모아서 큰 바다가 되듯이 이렇게 도도한 야권 통합의 강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 교체의 성을 허물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줄탁동기라는 게
새끼 새가 알 안에 있으면은 나올 때가 되면은 위에 이제 밖에 어미 새가 같이 쪼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래. 그러면 새끼 새는 좀 더 숙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 밖에 어미 새가 그냥 막 쪼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대차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또 사무실도 얻어놓고 뭐 사람도 좀 모아서 선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종교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좀 해야 되고 24일 날 그 발표한 날 24일 날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 만료일. 7월 24일.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을 안 하지만 내 생각에는 24일까지는 나는 원래는 총장으로 있어야 돼서. 근데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24일까지 나와가지고 그 전에 뭐 막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뭐 누구하고 막 정치 이렇게 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치과하고 강아지하고 좀 있고 공부 좀 하다가 조금 사람씩 만나다가 뭐 하도 말이 안 되고 뭐 대변인 뭐 또 뭐 사고 친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몇 사람 했는데 그게 아무도 사람 없으니까 뭐 하다못해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2주 정도에 벌어진 그 상황은 굉장히 이분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 자제하고 침묵을 지켜야 될 시기인데 정치를 대응할 수는 없고 자꾸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하고 이게 쫓겼던 거 아닌가. 제 그냥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이제 맞추는 거네요. 맞추는 단계고 결국은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8월 15일까지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 그 전에 입성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 아직 10일 날 들어가든 20일 들어가든 30일 들어가든 어떤 들어가는 경우 지금은 이제 되게 버스 떠나기 전에 경선 전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하자. 뭐 중간에 컷오프하고 나 들어간다. 그런 건 약간 특권으로 보이니까 바닥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버스는 탄다. 이제 그렇게 하거나 뭐 맨 마지막에 다니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먼데 이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하는 40몇 명이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치 성명을 건 거거든. 40명이 그 작은 사람이요. 4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정말 그 11월까지 그 삼지대에 있다가 단일화 한다. 이거를 지키면은 그 안에 서명을 해서 40명은 나와야 돼요. 당 끼고 나와야 될 상황. 어려워요. 그렇게 형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건 좀 어려워져 버린 거고. 자,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재명 해야 됩니다. 이재명. 자, 이재명 우선 그 백제 배제론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나왔냐?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87 체제 이후에 7명인데 DJ 빼고 전부 영남이죠. 61년부터. 그 61년부터도 거의 영남이고 호남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은 인구 때문에 그런 구조라서 이재명의 말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이낙연은 호남이라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으니 예선에서 내가 대해서 내가 나가야지 경쟁력이 있다. 영남 출신은 이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 이나견이가 거기서 되면은 뭐 지금 역사를 바꾸는 일이다. 백제 이후에 5천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남이 이번에 후보가 되면 대선 가면 필패다. 호남 필패론 그걸 깔고 있고요.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전에 전조가 있었어. 안동에 가가지고 영남 역차별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에 있는 표를 모으고 영남의 지지율을 모아서 지금 지지율 우위를 가지면서 이낙연을 지치고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문재인하고 차별한다. 그게 지금 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백제론은 뭐냐면 호남 후보 불가론이에요. 그거는 뭐 다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다 하는 얘기들인데 그거를 언론에다 한다는 것이 그냥 호남이 되면은 아직도 지적 감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나보다 불리하다든지 이렇게 완화된 표현을 써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백제까지 동원하는 데다가 백제가 지금 600년에 무너진 거거든요. 고구려가 668년도에 무너졌으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소화하는 것도 있는데 5000년을 소화해요. 5000년까지. 그러니까 무슨 환단곡이나 무슨 고조선까지 가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지금 고려가 명확하게 지금 이북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예. 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 개성이나 뭐 이런 쪽에 예.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일부 있었지만은 그건 다 삼국이 다 통일이 돼 갖고 예. 된 것이고 그 조선은 그러면 뭐 이씨 왕조의 그 전주 이씨인 그 그럼 이성계가 그럼 전주 사람이 집권한 건가? 그 사람이 강원도 거쳐가지고 여진족에 투항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예. 54세인가 그렇죠. 와가지고 예, 예. 역사 공부를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게 정말 국민 통합으로 해서 해야지. 그게 뭐 지금 뭐 어떻든 우리 당으로서는 영남이 주축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나 영남 밖에 있는 후보를 세우면 훨씬 유리한 거예요. 후륜구동이 되니까. 예. 그런데 정권을 바꾸려면 충청을 세워놓고 이걸 하면은 유리한 거예요. 예. 충청 입장에서 보면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 못 내봤는데 이거를 자기 후보를 내놓고 뒤에서 밀으면 충청이 50, 60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DJ를 세워놓고 JP가 밀으니까 예. 그때 예. 밀으니까 50% 겨우 됐다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겨우 되긴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충청 후보를 내고 영남이 민다. 그럼 난공불락이에요, 그거는. 난공불락인 거라고. 후륜구동이라고 이게 전륜구동이 아니야.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주력이 지금 영남인데 이 큰 예. 엄청난 이것만 갖고도 지금 선거가 될 판인데 예. 여기에 그냥 덤으로 예. 이게 오는 거예요, 충청이. 예. 아. 근데 충청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그 말이 그렇지. 그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충청도 놈이라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영남이 고향이라고 예, 내가 예, 누누이 예. 강조하는 예, 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충청 사람들은 한번 한을 풀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청 후보를 영남이 밀어줘가지고 한번 예. 하는 거. 그 충청도는 호남 사람을 뒤에서 밀어서는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예. 그런데 자기들이 좀 해보고 싶게 이해창 안 됐지. 예. 그 다음에 이인재 안 됐지. 예, 예. 계속 이게 반기문 안 됐지. 예. 그러니까 계속 충청도 헛물만 키다가 요번에 좀 희망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감정은 없어져야 되지만 예, 예. 없어지려면 옛날에 그 왕건인가 누가 얘기했잖아. 저 호남 출신들은 쓰지 마라. 뭐 아, 예, 훈요십조. 예. 훈요십조에 들어가 그런 있죠. 것들이 다 우리 예. 국민을 하나도 되지 못하게 예. 만드는 거예요. 함경도하고 뭐 평안도하고 사이에 지역 감정이 크다잖아요. 예.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것 다 하려면 이거 해야 돼. 메르헬이라는 사람이 독일 출신이 예. 동독. 예. 동독 출신이 메르헬이 돼가지고 물론 그 기독교 집안에 그 뭐 기독교 그런 바탕 예. 깔고는 있었지만 동독 출신이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 예. 독일 그 국민들의 엄청난 사랑을 예. 받잖아. 그렇게 하면서 동독과 서독의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런 지역 문제를 넘어야 되는데 예. 그걸 조장을 해서 어떻게든 후보가 돼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백제론이에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호남이 뒤집어졌어 지금. 예, 그렇다면서. 여론조사 이낙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영남에서 얻을 수 있다든지 뭐 예.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계산을 거예요. 했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김영환 장관께서는 이 선친의 고향은 상주고 경북 상주고 본인은 충청에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고 경기도 안산에서 이 국회의원을 사선을 했었고 그런데 그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인연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이 나와서 상당히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정치가 그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예술이다. 예, 예, 예. 그렇게 아주 딱 적어놨거든요. 예.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 국민들 합시키고 예. 갈등이 있는 것들 봉합하고 그렇게 하여 덧셈의 정치라는 말을 예. 제가 제일 먼저 써서 이거 예. 유포를 시켰는데 그 덧셈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 뺄셈하고 있다. 예, 그건 뺄셈이죠. 근데 이거는 더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남의 지지를 받는 충청 후보. 그럼.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두 번 그 성공을 한 것이 이 영남의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특히 뭐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 PK 후보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영남의 지지를 받는 충청 후보. 이거는 뭐 저기 뺄셈이 아니고 오히려 뭐 통합이죠. 그럼. 자, 과거에 DJP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는데 이재명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그때 밥상을 차려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그 의혹들에 대해서 뭐 친형 강제 입원, 형수 욕설, 또 김부선 씨 계속 이야기하는 거, 성남FC 후원금, 조폭 연루설, 요새는 또 뭐 포퓰리즘 뭐 이런 것까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통령으로서 부적격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 제일 잘하는 거, 예. 이재명 지사가 제일 잘하는 건 내지르는 겁니다. 내질러기, 포퓰리즘. 뭐 뒤에 거 생각할 거 없어. 표만 된다면 가서 내지르고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흉내 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포퓰리즘인데 예. 뭐 재정이고 뭐 생각할 거 없어. 지속 가능성이 뭐 우선 대고 보자. 예. 그렇게 내지른 결과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뭐 그리스 같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대계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이런 정치는 정말 박멸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을 그 막 뿌리고 막 그 돈을 주고 뭐 하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뭐 먹는데 먹고 나면은 이거를 빚을 지고 가야 된다. 울산바위를 머리에 지고 가요. 한 사람당 1억씩 이렇게 지고 가고 이자만 지금 현재도 20조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천조잖아요. 천조고 공공기관 부채 또 무슨 기업 부채까지 합쳐 5천조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뭐 김대중 뭐 이후에까지 박근혜 대통령까지만 해도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 왔을 때도 돈을 좀 갖다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만 1000조에다가 막 정부 부채 막 500조가 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다 또 퍼준다고 그러고 또 퍼주는 정책을 하는 거는 제일 거기 때문에 나라를 거덜내려면 이재명 같은 사람 뽑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검증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도덕적인 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정과 4개 거기다가 뭐 무슨 형수 막말 뭐 뭐 정신병원 문제 이거 한나FC 뭐 줄줄이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경선에서는 나는 그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은 성남FC 문제다. 성남FC. 성남FC 문제는 미르재단하고 같은 거예요. 성남 미르재단이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65억을 걷었어. 그렇죠. 걷어서 네이버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이버.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농협. 또 뭐 GS인가 뭐 하고 뭐 두산인가. 그러니까 다 30억, 40억, 50억을 성남FC에다 광고비를 준 거예요. 축구단에다가 뭐 5억, 3억도 아니고 30억, 40억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 요거 다는 거 가지고 그거 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들은 뭐를 했냐. 다 용도를 변경했다 그런 얘기예요. 본사 땅, 그 네이버 제2본사를 땅을 갖고 차병원은 그 무슨, 조기세포 무슨 센터 뭐 생명과학 그거 하는 데가 있고. 분당에 있었죠. 그 두산에 그 본사 건물을 해서 그걸 수십억의 차익이 아니라 수천억의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용도 변경 그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돈을 갖다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3자에 관한 뇌물이라고 고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이사장이 이제 그 성남시장인 이제 이재명 지사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걸 주고 어떤 특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거기? 그걸 다 이쪽에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다 척하면 척이니까 다 알죠. 그걸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계속 3년 동안 갖고 있다니까 고발한 걸 갖고 있다가 지금 소환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경찰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될 것 같으면 그냥 풀어주고 좀 밀어놓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나요. 성남FC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앞으로 크게 제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돈이 관련돼 돈이 그 영재센터인가 뭐 해서 그 왜 무슨 재단입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한 400억인가 그거죠. 그걸로 대통령 탄핵된 거예요. 근데 이건 165억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주목한 거는 친형 강제 입원이나 형수 욕설 막 그 녹취록 다니고 또 김부선 씨 계속 폭로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인간성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인데 그것이 부족할 뿐더러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지금 의혹이 있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국가를 이끌 만한 그런 제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포퓰리즘 무조건 내질르고 뒤에 생각 안 하고 나중 생각 안 하고 막 내질러 가지고 인기를 얻는 인기 영합주의. 그럼 결국은 모든 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후보자가 돼주시면 우리는 땡큐죠. 땡큐. 그건 뭐 그때는 제 역할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밥상 지금 차려놓은 밥상 말고 또 뭐 다른 음식 재료가 있습니까?
저는 그 속속들이 하는 사람이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 속속들이 하죠. 예. 형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예. 나는 오랫동안 교류가 있고 다 얘기를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뭐 알려진 것 말고도 많은 걸 알고 있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건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뭐 무슨 이재명 킬라 이런 건 난 이제 그만하고 예. 난 또 총도 못 쓰고 그런 이제 그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제일 그분을 좀 뭐라고 할까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네. 그걸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둘이 사과를 하면 뺨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뭐 형수님한테 잘못하고 형한테 뭐 잘못했어 이제 그럼 딱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뭐 형님이 그런 쌍말을 해서 뭐 저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그게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래도 뭐 자기 옳았다 그런 거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거고 뭐 정과 이런 것도 뭐 다 개혁을 위해서 뭐 무슨 뭐 뭐를 파헤치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하죠. 검사 사칭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마치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근데 그런 분이 우리의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돼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들을 여론이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뭔가 섭섭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또 뭐 워낙 또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뭐 내가 생각하는 거가 미흡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안에 내질러니까 그렇죠. 내질러니까. 자, 저도 뭐 또 오늘도 여쭤볼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다음에 또 모셔야 되니까 다음에 또 모셔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김영환 전 장관께서 이 대선 판을 읽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